자, 오늘은 이제 주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발쾌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을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끼치는 어떤 이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의 작용이 어떠한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역을 공부를 하고자 하면 팔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팔쾌는 어떠한 형태로 생겨 있고, 또 팔쾌는 무엇이고 또 무슨 작용을 하는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주역은 하나의 주술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역이 지금까지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 하면, 이 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후대들이 잘 풀고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님이 쓰신 설계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생긴 하나의 오류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괴가 무엇인가, 팔쾌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제가 이 전 시간에 강의를 했던 이 주역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구군과 또 이제 그것에 대한 대처법에 이 팔쾌는 행성이다 라는 말을 언급했었어요. 네, 팔쾌는 행성입니다. 이제 자, 지금 설계전에 들어가면 이 팔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자, 설계전은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사실 공자님이 쓰신 그 주역에 대한 이 주석서 10전에는 처음에 계사 상전, 계사 하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설계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듣는 것보다는 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자,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쉽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사 상전, 하전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괴는 행성이다. 자, 여기 써놨습니다. 괴의 모양은, 자, 우리가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도는 행성이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입니다. 명왕성은 가스행성이라 퇴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행성들이 이것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옛날에는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하도 발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 행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나 너무나 자세히 기술을 해놨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행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설계전 11장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라는 게 설계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전 11장을 보면 주자께서는 공자님이 이것을 왜 쓰셨는지 모르겠다 하셨고, 이제 지금의 이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 이 장은 없어도 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천만에 만만해죠. 모든 것은 히든카드는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1장에 행성과 그 행성이 갖는 이 어떤 영향력에 관해서 사실은 11장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차분히 공부해 나가면서, 자, 11장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강의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의 역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여러분께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이 우리나라의 구군과 대처법에서
막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이 미국 쪽은 어떻고 뭐 유럽 쪽은 어떻고 제가 러시아로 어떻고라는 이제 그런 자세한 지역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왜 그런가에 관한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그거를 공부한 사람도 이해하기가 사실 참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그 설명을 한 이유는 제가 근거 없이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야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처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증명된 것, 그것만 여러분께 강의를 할 것이고 또 10전에 공자님이 기술한 그 내용 이외의 것을 여기서 별로 강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것을 강의할 때 뭐 음양이니 사상이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10전에 입각해서 10전에 나온 이야기 외에는 여기다 강의를 첨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0전에 입각해서 강의를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괴는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행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 8개 일건천 하면은 이 아이가 천왕성이 됩니다. 천왕성. 이태택 하면은 금성이 됩니다. 금성. 자, 삼리화 하면은 화성입니다. 사진뇌 목성입니다. 오선풍 해왕성. 육감수 수성입니다. 칠간산 토성입니다. 팔곤지 지구예요. 그래서 이 주역은 이 8가지의 행성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역이에요. 역. 자, 역입니다. 자, 역자 한번 볼까요? 역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자는 일과 월이, 자, 이건 월자입니다. 일과 월이 만나서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걸 갖다 활용 단계에 들어가면은 달의 변화로 인해서 지구에 생기는 어떤 충과 그 다음에 날짜에 의해서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상황으로 다 볼 수 있다면 이 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역은 뭐 이렇게 해서 저러네 하지만 주역은 거의 과학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주역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뭐 학자들은 이 주역에 관해서 굉장히 이 문자적인 문자에 관한 그 해석에 집착을 하지만 사실 그런 문자의 해석은 그다지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와 달의 움직임 또 해와 행성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역을 암만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걸 활용할 단계에 이르면 그것은 내가 뽑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른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내용에 집착할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는 이것 일해와 달에 의해서 변화하는 어떤 현상을 보고 결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주역에서 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결정납니다. 그 자리에서 승패는 결정납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자 주역을 보는 거죠. 참으로 이 주역이라는 책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 지금 행성을 전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왕성을 한번 볼까요? 일건천 해서 자 이 줄이 세 개가 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 우리가 이 주역의 8개를 볼 때 자 이렇게 하나로 끊어진 건 양효라고 얘기합니다. 양효. 자 이렇게 끊어진 거를 음효라고 합니다. 음효. 그러면 각각의 행성들이 양효와 음효가 섞여져서 자신의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일건천해서 천왕성애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양효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이 행성의 성질은 자, 양 플러스의 성질을 갖습니다. 금성 한번 볼까요? 이태택해서 이 위에는 음효고 밑에가 양효가 2개이지만 자, 우리는 이 잘린 이 음효의 성질로 금성을 봅니다. 자, 산리화 어떻습니까? 음효가 가운데 끼어 있죠. 자, 요거는 어떤 성질이냐? 야, 끊어진 이 음의 성질로 봅니다. 자, 볼까요? 사진뇌 하면은 뭡니까? 음이 2개고 양이 하나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음과 양을 음을 결정할 때 2개가 아닌 하나로서 이루어진 거를 자신의 성질을 결정하듯이 자, 이 목성은 어떻습니까? 양효가 하나예요. 그렇죠? 자, 얘는